자, 그러면 경매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경매는 이제 어려움은 포기하자 이거고, 서브 정도 있는 밑줄 쫙쫙 그어놓은 거 이 정도만 이해하고 가자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경공매 종류 이건 그냥 넘어가는데, 그 강제 경매는 판결에 기초한 경매라고 그랬죠. 집행 권한에 의한 경매고, 그다음에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하는 경매죠. 예를 들어서 담보권 존재 서면을 내줘야 됩니다. 공매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깨끗한 물건을 팔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압류 부동산은 세금 체납했을 때 하는 공매예요. 그 다음 이제 유입 부동산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되파는 절차입니다. 참고해 두시고, 경공매 비교 가볍게 그냥 나중에 문제 풀면서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150쪽에 권리 분석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첫 번째 기억할 것, 권리 분석. 이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 매각 부동산입니다. 경매 목적물이죠. 그러면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기억나죠? 모든 저당권은 순위불문 무조건 소멸입니다. 그럼 이걸 슬쩍 바꿔서 근저당권 소멸, 언제나 소멸이에요. 가등기 중에 담보가등기가 있죠. 저당권과 똑같기 때문에 언제나 소멸. 압류, 가압류, 원칙 소멸, 그 다음에 경매 개시결정기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6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입니다. 모두 용의권이죠. 이들 권리가 저당채권, 근저당채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자고 그랬죠. 대항할 수 없다면 소멸이에요. 그냥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대항할 수 없으면 무조건 소멸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고, 세 번째, 전세권에 양다리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최선순위예요. 가장 먼저 왔어요. 근데 야가 배당 요구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럼 야는 순위불문 무조건 소멸이죠. 자,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수되는 게 있더라. 유치권, 법정, 지상권, 인수. 그럼 마지막으로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근데 유치권자는 거꾸로 깔고 앉아있는 걸 얼마 준 거니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됐죠? 이 정도. 그러니까 권리 분석의 이 범위를 절대 못 벗을 거다. 이걸 주의하시고, 자, 이제 절차로 넘어갑니다. 절차. 경매 절차인데, 경매 절차는 경매를 신청했걸랑요. 미등기 건물 경매 신청 돼야 한대요. 된다겠고, 그럼 이틀 정도면 개시결정이 떨어지고 경매 개시결정서 송달합니다. 또는 개시결정서의 축탁으로 개시결정 등기도 합니다. 그러면 송달이 되거나 등기가 되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요. 이거는. 그럼 경매 신청을 취하했거든요. 이게 취소라고 그랬죠. 그럼 경매 신청을 했던 채권자가 이걸 취하해버리면 발생된 압류 효력은 소멸하죠. 거꾸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단 매수 신고가 있은 다음에 경매 신청을 취한다. 매수 신고가 있었다는 얘기는 경매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최고가 차수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압류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제 공고가 나가죠. 이게 사실상 경매 절차 시작이에요. 이 공고가 무슨 공고냐? 배당 요구 종기 공고죠.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 공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죠. 그럼 이거는 법원이 정하는 날로 하는데 첫 매각기일 전후로 정합니다. 그래갖고 공고가 나가고요. 그럼 이날 때까지 채권자는 배당 요구 들어와야 되고, 안 했다. 한 푼도 배당 안 한다고 그랬어요. 부당이득 반환성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당연배당 채권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당연배당 채권자는 대표적으로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권자 있었죠? 야도 배당 요구 안 해도 해준다. 이들은 당연히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뒤에 들어온 자들 있죠? 압류 효력이 발생된 다음에 들어온 권리자들은 전부 낙찰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들을 제외한 배당 요구 들어와야 된다. 이와 동시에 이제 매각을 법원은 준비하죠. 그래서 감정평가하고 현황조사하고 매각물 면세도 만들고 7일 전부터 비치합니다. 매각 준비 끝났어요. 그럼 공고 다시 나가요. 이게 법원 매각 공고죠. 그래서 이때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을 정하여 이때 공고가 나갑니다. 매각 결정기일은 최고가에 대해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 주는 날짜라고 그랬죠. 그럼 매각 기일로부터 공고는 최소한 몇 주 전? 2주 전. 그 다음에 매각 결정일은 매각 기일로부터 1주 내의 날로 정한다 그랬죠. 정확하게 일주일 넘진 날로 했고 공고 나갔어요.
그럼 이제 매각을 실시하십니다. 매각 실시. 그러면 왔으니까 배당 요구 종기는 더 이상 이제 배당 요구 종기 지나버렸죠. 천매각기일 전으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전에 이미 끝나 있다고 했고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났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어요. 배당 요구했던 것을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철회도 못한다. 맞죠? 중기가 지나면. 그럼 매각을 실시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합니다. 한 날짜에 모두 모여서 입찰을 해요. 이게 뭐라고요? 길입찰. 기간을 정하는 입찰이 있죠. 일주 이상 한 달 이하 기간을 정해주고 이때는 우편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호가 경매제가 있다고 그랬죠. 놓고 부르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법원 이전하는 방법을 하는데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1시 20분에 끝낸다고 그랬죠. 유찰됐거든요. 오후에 다시 한 번 할 수 있죠. 이것을 1기일, 2일, 2위 입찰제로 한다. 참고하시고 그럼 입찰자, 매수 신청하는 자는 보증금 내야 되죠. 요것이 매수 신청 보증금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의 10분의 1이에요? 그렇죠. 최저 매각가 10분의 1.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현금, 자기사표, 경매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최저 매각가 10분의 1이다. 그 다음 최고가 정하고 차순위 정하는데 차순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차순위 할 수 있는 자는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매수 신고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허가할 매수각 신고가 없습니다. 이걸 뭐라 해요? 유찰. 유찰 시에는 상당히 금액을 저감하죠. 통상 20%죠. 다시 매각하는데 세매각, 재매각, 세매각기를 정하게 돼 있죠. 여기까지. 자, 다음 이제 실시했어요. 최고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기일이 열리죠. 그럼 매각 결정기일이 바로 매각 허브 결정 절차죠. 여기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 준다. 허브 결정 절차예요. 그럼 농지를 경매로 받았다. 그럼 농지증 이때까지 내야 되죠. 이때 내는 거 아니에요. 매각 결정기일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증 이때까지만 내주면 된다. 그럼 매각 목적물 취득에 필요한 관청이나 증명이 필요하다. 그럼 이때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보완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거 농지증 미제출했어요. 그러면 허가를 해주지 않죠. 이게 뭐예요? 불허가. 불허가고 이때는 저감률 이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세매각을 실시한다. 그래서 저감률 적용이 있는 거는 유찰뿐이라고 그랬어요. 이 점 이해하시고. 자, 이제 이해관계는 허가 불허가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죠. 손해볼 경우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즉시 항고는 일주일 내에 할 수 있고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자입니다. 보증금 공탁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항고 보증금 아니겠어요? 기억해야 되죠. 이건 뭐의 10분의 1이다? 그렇죠.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고 항고할 수 있는데 항고자 중에 누가 항고했냐면 물건의 소유자나 채무자가 항고했어요. 그랬다가 법으로부터 이유 없다고 기각당했어요. 항고를. 그럼 공탁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다 못한다? 이들은 안 돌려줘요. 소유자 채무자가 항고했다 기각당하면. 자, 매각결정일이 이거 기각할 점이었고 자, 이제 매각결정일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이름이 매수인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대금납부 절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대금납부에 대해서는 기한제다, 기일제다. 기한제라고 그랬어요. 기일제가 아니에요. 작년에 이거 기일을 또 물어봤잖아요. 작년에. 아주 해피했죠, 우리가. 바로 알아봤으니까. 기일제다. 기한제다, 이거는. 그래서 1월 내 기한을 정해주고 그럼 이 날짜까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 그러면 이때는 소유권 취득하죠.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의무를 이행치 않았어. 이 날짜까지 미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차순위 있으면 그 자에게 주고 없으면 이거 저감률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재매각을 실시한다. 맞죠? 요거는 미제예요. 미납 재매각. 요거는 재매각이다. 이때 재매각 절차에 전 매수인 참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재매각 절차는 매각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다만 보증금만 20%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재매각기일 잡혔거든요. 근데 재매각기일 3일 전이죠. 3일 전까지 연체이자차가 다시 완납을 했어요. 그럼 재매각 취소해 주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낙찰받으면 이거 배당받을 금액과 낙찰 금액에 상계할 수 있죠. 상계 신고 들어갈 수 있어요. 매각 결정기일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상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금 납부 됐거든요. 그 다음 절차가 뭐겠어요? 배당해야 되죠. 배당은 경매 비용 일단 빼고 배당하니까 경매 비용 무시하고 제3취득자 필요비 유익비 비용 상환 청권이 있죠. 비용이 가장 영순위. 그 다음이 소액. 소액과 동순위가 3개월분 임금 채권과 3년분 퇴직금 채권이죠. 그 다음에 순위가 당해세. 집행대상 목적물에 직접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로서 재산세 같은 거. 비소당. 비용소액 당해세. 이거죠. 중간 몰라되고 꼴찌가 일반 채권이고 바로 앞서 누가 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료. 이 정도 이해하시고 배당 끝났어요. 이전 등기 촉탁을 해주고 말소가 다 말소하고 마지막으로 배째라. 이게 인노민영제죠. 인노민영은 대금 완납 후 몇 개월 내에 신청할 것?
6개월 내 이 물건의 소유자, 채무자를 상대로 하고요.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데 이 점유자는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에 인도받을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 이게 바로 경매 절차였어. 그럼 여기까지 문제 확인해 볼까요? 머리가 윙윙윙윙 하죠? 그럴 거예요, 아마. 오늘 하는 내용이 전부 다 단행법들이죠, 지금. 특조법,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민사, 집행법에 지금. 법은 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 기본서를 찬찬히 한번 읽어주세요. 그 부분을. 무슨 말인지 되시죠? 실무 쪽에서 읽을 거 정해졌어요. 부매직권 장사법. 맞죠? 기본서 꼭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꼭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본서를 안 보고 하면 속도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어렵게 꼬아놨을 때는 이게 전체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이제는 읽을 때가 됐다고 그랬죠. 이제는. 왜? 요약집 대충 암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럼 이제 확실히 다지게 하는 거예요. 기본서 읽으면. 아닌가? 아직 시간 64일이나 남았어요, 지금. D-Day 64일이죠, 오늘. 그래서 아직 2달도 더 남았습니다. 여유를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해가는 거예요, 이제. 마음은 굉장히 급하고 잘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니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실무에서는 부매직권 장사법, 그 다음에 농지법과 위토법이 있죠. 나온다고 그랬잖아, 지금. 그 다음에 설명서 서식을 펴놓고 딱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민호 고놈이 어떻게 설명했더라 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세부 기본 나눠야지, 그 다음에 공법상에 뭐가 들어가지, 어떻게 기재하지, 이런 것들. 임대차는 언제 생략하지, 이런 것들. 다른 서식이 어떤 차이가 있더라. 비교하면서 기억을 살려놓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개활동 계약 체결 있잖아. 읽을 필요 없죠, 그거. 맞잖아요. 오늘 처음에 시작했던 거. 제가 훅 지나갔잖아요, 그냥. 읽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조법,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어떻게 돼가나 쭉쭉 읽어가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가시면 돼요. 민사집행법, 경매는 읽지 마세요. 시간이 너무 걸려. 읽어도 이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대신 경매 문제를 풀 때는요. 저한테 한 번도 못 들어본 지문이 있죠? 이건 일단 정답 아니에요, 그냥. 아셨죠? 아는 거가 정답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풉니다. 아는 거에서. 근데 모르는 게 많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내용을 추가 안 하잖아요, 계속. 지금 똑같은 거 계속 하고 있잖아, 지금. 이것만 해도 바쁜데. 여기에 뭐 일괄매각, 과잉매각 금지, 이런 거 어떻게 해, 이거? 못하지.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집에는 다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안 합니다. 이거 혹시나 하고 하는데 역시나 안 나와요. 그냥 무시해버린 거 그냥 그런 것들은. 자, 그럼 문제집 갑니다. 그럼 352쪽에 53번서부터 나오죠. 그리고 53, 54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55로 권리분석 바로 갑니다. 55번 문제. 권리관계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기본 문제는 사실은 56번 문제인데 56번은 여러분이 풀으시고 55번으로 약간 응용된 질문들을 보겠습니다. 55번.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은 원칙적으로 경매종료 시 소멸한다. 맞지요? 2번. 저당 담보가등기 권리는 설정에 선 후에 관계없이 경매종료 시 언제나 소멸한다. 맞죠? 3번님은 압류 효력이 발생된 후에. 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그랬냐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거나 채무자에게 개시결정서가 송달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알아보셔야 돼요. 경매 등기, 압류 효력이 발생된 다음에 권리를 취득한 자들은 매수인에게, 낙찰자에게 전부 대항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을 인수한다고 했지만 이 유치권은 이전에 미리 성립이 돼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3번 맞고요. 4번 압류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는, 자, 압류채권자라고 그랬죠. 야는 경매 신청 채권자를 압류채권자라고 불러요. 경매 신청한 채권자, 야를 압류채권자라고 부른다. 왜?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압류채권자는 경매 신청한 채권자예요. 압류 등기를 한 채권자가 아니에요. 경매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압류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 대항 못한다고 그랬죠.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죠. OX. X예요. 그냥 앞에만 몰라도 대항 못한다면 무조건 소멸이라고 했잖아요. X에 그냥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이게 경매 목적물인데 권리관계가 1번에 저당권 들어왔고 2번에 임차인 들어왔어요. 3번에 근저당권 들어왔어요. 근데 야가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그럼 얘가 압류채권자죠. 그럼 압류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 못한다고 그랬죠. 임차권을 얘기하죠.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을 못한다. 소멸이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4번. 근데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니까요. 대항 못하면 소멸이에요. 그냥. 그죠? 그래서 4번 정답. 5번.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그럼 56번 여러분이 보시고 57번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58번 있잖아요. 이건 뭐 출제 가능성 거의 없는데 이거는 잠깐 어려워하시니까 풀어드리겠습니다. 경매 중개 시 소멸하는 권리를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자, 소멸 인수를 해보죠. 소멸 인수. 자, 기억 근저당권 소멸.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전세권 소멸. 최선순위의 압류등기보다 앞선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인수. 최선순위 압류등기보다 먼저 왔다고 그랬죠. 가처분등기가 인수죠. 그럼 인수. 그 다음 리얼 압류등기보다 후순위에 소유권 인정 청권 보존의 가등기 소멸이죠. 뭐 압류등기가 들어왔으니까. 미음 배당 요구하지 않은 최선순위의 전세권 인수. 비읍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지상권. 지상권이 먼저 왔다는 얘기죠. 최고 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온 거예요. 그럼 인수죠. 그 다음 가압류 등기보다 후순위 임차권 등기 소멸이죠. 뭐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법정상권 인수. 그러면 소멸하는 거 몇 개? 4개. 기역, 니은, 리을, 히읗이죠. 자, 그럼 절차 가죠. 59번.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강제경매 신청 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보를 제출해야 돼요. 집행력 있는 정보는 대표적으로 판결문을 얘기합니다. 맞죠, 그럼? 담보권 실행령을 신청하는 경우는 담보권 준례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맞아요. 임의경매니까. 2번 경매 신청으로 하는 압류력은 채무자에게 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 개시결정이 등기가 된 때 발생한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개시결정을 하면요 채무자한테 반드시 개시결정서를 송달하게 돼 있고요. 이거 송달이 안 되면 경매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갖고 이 절차가 무효예요. 그래서 그때 압류력이 발생하고요. 3번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력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고 그랬죠. 소멸합니다. 다만 4번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 신청을 취하는 경우 매수 신고가 있었다는 얘기는 입찰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수의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5번 질문 미등기 건물에 대한 채무자 소임이 입증되더라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OX 건축허가나 신고된 것이라면 가능하죠.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60번 문제 15회 때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절차 연습이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절차는 지문을 보고 풀려고 그랬는데 출발이 지금 리을, 디귿, 기역으로 출발하고 있죠. 그러면 리을, 디귿, 기역 중에 가장 먼저가 누구냐를 따져보는데 기역은 매각 허브 결정이고요. 리을은 매각의 준비고 그 다음에 디귿은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죠. 기역, 디귿, 리을 중에 셋 중에 누가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 배당 요구 종기 공고가 사실상 경매 1차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디귿이 가장 먼저죠. 감 잡혀요? 그럼 1, 3, 5번 탈락했나요? 탈락했어요. 그럼 2, 4번 중에 하나인데 2, 4번 꼴찌 비교해야 되죠. 기역과 미음으로 차이 있죠. 누가 뒤냐를 따져야 되죠. 꼴찌니까 기역은 매각 허브 결정이고 미음은 매각 실시예요. 누가 더 뒤겠어요? 실시예요, 허브 결정이에요? 허브 결정 아니겠어요? 매각을 실시한 다음에 허브 결정하잖아요, 지금. 최고가에 대해서. 맞죠? 그러니까 정답. 기억이 꿀찌죠? 몇 번? 2번. 그래도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경매 절차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그래서 뭐 낼 가능성 거의 없으니까 참고만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절차 문제 부딪히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천천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 생각을 해보시고 푸시면 답이 2번에 나올 거예요. 61, 62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63번, 23회 때 문제 한번 보죠.
옳은 것은 그랬어요. 63번. 1번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OX. 전형적인 지문이에요. 최저 매각가 10분의 1이죠. 2번 차수임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맞았네요. 2번 정답. 3번 매수에는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 사무관 등이 소유권 있는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OX. 등기한 때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대금 완납시죠. 그래 틀렸고. 4번 매각 허가일정이 확정이 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지문이 작년에 또 나왔던 거 아니에요. 틀렸죠?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전에는 대금 지급 기일에만 납부하는 게 인정이 됐었어요. 법원이 정한 날에만. 근데 지금은 기한제예요. 5번 재매각 절차의 전 매수인 미납 매수인이죠. 매수신청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 2번이었어요. 64번 볼까요? 그럼 작년 문제. 23회 때하고 비스무리했거든요. 1번 갑니다.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 제공해야 한다. OX, X. 최저 매각가죠. 2번 지문. 매각 허가일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 지급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OX. 기한이죠. 그러니까 물어봤던 거 자주 또 묻고 그러잖아요. 그냥. 다음에 3번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우선 변제 청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OX, X. 배당 요구 언제까지 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죠? 틀렸고. 4번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에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있다죠. 청구할 수는 없다죠. 근데 책임은 있어요. 이게 헷갈리면 깔고 앉아있는 권리다. 유치권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청구가 안 돼요. 책임은 있습니다. 5번 매각 부동산 외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맞았죠? 풀만하시죠? 그러니까 물어봤던 거 계속 물어봐요. 이거. 그럼 65번 여러분이 보시고 66번 갈까요? 옳지 못한 것은 1번이거든요. 경매 목적물의 취득에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한 경우는 매각 기일까지 이를 제출해야 한다. 매각 기일이 아니고 매각 결정 기일까지 내야 되죠. 그래 틀렸고 1번 정답. 2번 경매를 통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죠. 토지거래 허가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투기 가능성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면제합니다. 맞아요. 그럼 3번님은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매농지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경우 농지취득자증명을 제출해야 매각 허가일정 받을 수 있다. 맞죠? 이거 언제까지 낸다고요? 매각 결정기일까지. 그래서 요것들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다음 이제 4번집은 참고인데 여러 개의 부동산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 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일괄 매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게 과잉 매각 금지 규정이에요. 참고해 두세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공동담보 잡았거든요. 한 개의 부동산을 매각해가지고 경매해가지고 전체 채권자의 총 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해요. 다른 부동산 매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과잉 매각 금지 규정이에요, 이게. 자, 다음 5번 갑니다. 이해관계는 매각 허브 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4, 5번 지문 듣도 보도 못했죠. 이런 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옵니까? 자, 그럼 67번 갑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항고 보증이죠 지금. 그럼 최저 매각가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법원이냐 유가증권 구태 OX. 매각 대금이 10분의 1이죠 이거는. 항고 보증이니까. 바로 알아보고 있어요. 1번 정답이고. 2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 한 즉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채무자 및 소유자죠. 이들은 보증으로 공탁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릴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예. 다음 3번.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 자,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했다. 불허가죠. 최저 매각가 저감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세매각을 지시한다. 맞죠 그럼? 다음에 4번님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집행법원은 대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한다. 맞아요. 차순위한테도 통지해줘요. 같이. 5번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는 매각 결정 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상계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럼 68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69번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기억이거든요. 매수인은 법원이 정하에 통지한 대금 지급 기한까지 언제든지 매각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맞죠? 니은짐은 매수인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이다. OX, X. 완납시죠. 등기한 때도 아니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도 아니고 대금 완납시다. 틀렸고 디귿.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 또는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 매신고인이 없는 때. 이게 뭐냐? 이게 미납이라는 걸 알아보셔야 돼요.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치 않았다고 그랬죠? 대금 납부 안 했다는 얘기예요. 미납. 이때는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해야 한다. 맞았죠? 그럼? 알아보시고 리을짐은 매수인이 재매각 기일의 3일 전까지 대금 지급 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 대금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 비용을 지급한 때는 재매각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3일 전 완납하면 취소라고 그랬죠? 재매각. 맞습니다. 그럼 틀린 거 한 개, 니은만 틀렸어요. 그럼 70번 여러분이 보시고 71번 배당 순위 한번 해볼까요? 오래간만에 가나다라마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종전에는 이제 가나다라마로 했는데 요즘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에요. 예,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거 17회 기출 일부 수정한 건데 자, 지문을 보고 푼다 이것도. 배당의 순위니까. 그러면 출발점이 지금 가와 마로 출발했죠? 그럼 가, 마 중에 누가 먼저냐를 따져야 되죠? 그러면 가는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소액이고 마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 퇴직금을 제외한 일반 임금 채권이에요. 누가 먼저예요? 가가 먼저죠. 그럼 4, 5번 탈락했죠? 그러면 1, 2, 3번 중에 하나인데 1, 2, 3번 꼴찌가 다 틀리죠? 나다마로. 나다마죠? 그럼 나다마 중에 누가 제일 뒤냐를 따져야 되죠? 그러면 나는 담보물권이고 그 다음에 다는 건강보험료고 마는 일반임금 채권이에요. 꼴찌가 뭘 것 같아요? 예? 일반 채권. 근데 일반 채권이 꼴찌인데 일반 임금 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럼 임금 채권은 우리 머릿속에 기억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소당이고 꼴찌 일반이고 바로 앞서 건강이죠. 여기에 있죠. 지금 일반 임금 채권은. 일반 임금 채권이잖아요. 근로자 채권이잖아요. 이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3개월분과 3년분 퇴직금 채권은 소액과 동순위로 족보래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채권들 있죠. 일반 임금 채권.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 머리에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꼴찌 누구? 다 건강보험료죠. 이해되셔요? 예, 그래서 일반 채권하고 임금 채권하고 헷갈릴까봐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이게 배당은 안 낼 거예요. 왜 안 내느냐? 이거 잘못 내면 바로 하자예요. 그냥 바로 하자입니다. 판사들도 배당 순위는 헷갈려 한다니까요. 판사들도 이게. 자, 어쨌든 내더라도 간단하게 비소당 이 정도 외에는 내면은 바로 하자입니다. 이거. 자, 그럼 72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73, 74도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마지막으로 75번 경공매 비교 문제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75번 옳은 것은 공매에 대해서는 15회를 마지막으로 지금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물어보는 게 맞죠. 뭐 1번 갑니다. 경매의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면제가 되지만 맞아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 면제되지 않는다. 이거 이해해 두셔야 돼요. 비업무용 공매는 토지거래 면제 안 합니다. 단 비업무용 공매를 했는데 3회 이상 유치할 시에는 바로 면제예요. 투기 가능성 없다는 거예요. 3회 이상 유치할 시에는 면제다. 압류부동산 공매는 세금 체납에 의한 경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면제해버리고요. 경매와 똑같아요. 압류부동산 공매는. 근데 비업무용 공매는 면제 안 해요. 그래서 1번 정답 됐어요. 맞았고요. 2번 경매에서는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나 아니죠. 완납해야 돼. 한 번에. 공매에 있어서는 지정일에 일시 완납해야 한다.
비업무용 공매 분할 납부된다고 그랬죠? 그래 틀렸고 둘이 뒤바뀌었어요. 3번 일반적으로 낙찰 가격 면에서는 부동산 경매가 공매보다 비싼 건 시험이다. 뭐가 더 비싸겠어요? 공매가 더 비싸죠. 안전하니까 공매가. 그래 틀렸고 둘이 뒤바뀌었고 역시 4번 경매나 공매 모두 유찰 시 수의계약이나 매수인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 명의 변경되는 건 비업무용 공매뿐이에요. 경매는 수의계약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유찰 시에. 명의 변경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다음 5번 유찰됐을 때 경매는 일반적으로 몇 프로 다운이에요? 20%죠. 공매는 10%예요. 이 정도만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경매 절차 가볍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내용들 지금 주로 물어보는 게 압류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취하했을 때 소멸하느냐, 매수신청 보증금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항고 보증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 종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차수의 매수인권의 지위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에 있는 내용들하고 자주 반복해서 읽어준다. 그 중에 밑줄 친 거 있죠? 서브에 그 부분은 꼭 체크하고 간다. 중요 사항들이니까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나오죠. 서브로 돌아갑니다.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우리 법과 대리인 등록직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주로 기억해야 되는데 공부를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쫙 펴놓고 암기할 거 뭐 암기해야 되지? 차이점이 뭐지? 비교해가면서 우리 법과 그렇게 하시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직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꼭 맞춰야 돼요. 이거는. 아셨죠?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 자, 그럼 대리인 등록직인데 매회 출제합니다. 무조건. 다음에 이제 총칙에 나와 있는 내용. 대리권의 범위에 별표 돼 있죠? 중요 사항들 별표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별표 안 쳐져도 아시죠? 뭐가 중요한지. 그럼 대리인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게 대리권의 범위. 즉, 위임을 받았을 때 별도의 수권이 없이 어디까지 당연히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냐. 이 문제는 경매가 10시에 시작하여 11시 20분에 끝낸다고 그랬는데 이 즈음에 벌어지는 것만 대리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매각 기일에서 벌어지는 절차 있죠. 매각 기일에서 벌어지는 절차만 대리권이 있어요. 그럼 저 뒤에서 벌어지는 인도명령 신청이나 즉시항고, 매각 기일 연기 신청 이런 건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그럼 이 날짜에 뭐가 벌어지냐면 이 시간대에 입찰표 써내야 되죠. 2번. 입찰표 써낼 때 보증금 제공해야 되죠. 1번. 그 다음에 이거 끝난 다음에 최고까지 하면 차수임의 신고 바로 받죠. 차수임의 신고 3번. 그 다음에 이거 떨어진 사람들 최고가 차수임을 제외하면 바로 돌려주죠. 보증금.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4번. 이해돼요? 그 다음에 5번 6번 이해해 두시라고 그랬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다고 그랬죠.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은 우선 매수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 시간대에 해야 돼요. 매각기일 끝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공유 지분 경매할 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들어오면 그때까지 해야 돼요. 이거. 그럼 7번은 뭐냐? 공유자나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고했어요. 그럼 최고가를 선택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차수임 매수 신고한 걸로 보는데 그 지위 그 자리에서 포기할 수 있어요. 그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7번이죠. 감 잡았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주의해 주시고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은 중상물과 똑같더라. 그러므로 선박 자동차 경매 대리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경매할 때만 대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밑에 대리인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등록 요건 이해를 해 두시는데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등록되죠. 단 개공 중에 누구는 안 된다? 개공 중에 중개인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개공한다. 그러니까 법인인 개공이나 공인인상 개공일 것. 뭐 소공이 개공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 실무교육 이해해 두시는데 실무교육 뒤에 써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리 체크하고 갑니다. 실무교육은 우리는 시도의사죠. 얘네는 법원행정처장 2인자라고 그랬죠. 이거 이해해 두셔야 되고 법인은 대표자 포함하여 우리는 임원 사원 전체가 실무교육 대상인데 얘는 누구만? 대표자만.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기타 차이. 우리는 2832조 시간이. 얘네는 3244. 그 다음에 우리는 평가 없다고 그랬죠. 얘는 교육평가 있죠. 경매실무교육은. 감 잡았죠? 이 정도 구분해 주시고 세 번째.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는 공탁을 했어. 이거 진하게 써있죠? 왜 진하게 써있는지 아시죠? 이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얘네 보증 설정 시기 있죠? 우리랑 요거만 차이가 있어요. 금액, 방법 다 똑같아요. 근데 얘네는 보증 설정이 등록 요건이에요. 우리는 업무기 전이죠? 금액 다 똑같아요.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 분사업은 1억 추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점 명심하시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결격사유 내용만 다를 뿐 우리랑 똑같습니다. 이 정도. 그러면 쉽게 이제 기억했고 등록 요건 갖췄어요. 신청은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지방법원장이요. 사무소관할. 이때 서류 다 냅니다. 자격증 같은 거 다 내요. 다 내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3만 원, 2만 원 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청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거 처리기한 기억해야 되죠. 며칠? 14일 내준다. 우리는 7일에 등록 통지만 해요. 얘는 14일에 등록증까지 줍니다. 기억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결격사유 있죠? 1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랬죠? 이건 우리랑 유사합니다. 우리도 등록사면 3년 결격이죠? 근데 괄호 속에 단 폐업 신고에 의한 대리인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그랬죠? 그거 밑줄 쫙 그어놓고 별표. 이거 개정해놓고 계속 안 물어봤다가 작년에 처음 물어봤죠. 알아봤는데 우리 중기업을 못한다면 대리인 못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업에 폐업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럼 대리인 등록 필치예요? 당했어요. 결격? 아닙니다. 이해했죠? 중개사무소 등록 다시 하면요. 대리인 등록 바로 할 수 있어요. 다시. 중기업에 폐업 신고하는 바람에 대리인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닙니다. 그게 가로쓰기 있는 말 그 말이에요. 알아보시겠죠? 이해해 두시고 다음에 2번. 이게 특이한데 민사집행법 제108조 제4호 공무집행방해라는 경매입찰방해죄 등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자 이랬죠? 거기다 플러스 2년이라고 딱 써놓으세요. 동그라미 2번. 맨 말미에다가 플러스 2년. 뭔 말인지 아셔요? 입찰방해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몇 년 지나지 않은 자? 2년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입찰방해죄로 유죄 판결 받으면 2년 지나지 않으면 결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플러스 2년. 2년 결격이라는 뜻이죠. 특이하니까 참고해 두시고 특이한 건 무조건 주의한다. 제 눈에 특이하면요. 출제자도 특이하게 봅니다. 자, 다음 업무 범위 내려갑니다. 거기 밑줄 쫙쫙 걸어놓고 별표 해놨죠? 대리행위 할 때는 대리권 증명서만 꼭 내야 돼요. 위임장과 인감증서 대리인증서 한번 내게 돼 있고요. 대리인도 하지만 대리권 증명서만 꼭 내야 돼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개업공사가 직접 나가셔야 되죠. 소공이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공의 의무. 신의 성실 비밀윤수 똑같아요. 우리랑.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에 우리 근거자료 유지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근데 설명사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표해놨죠. 그죠? 그래서 설명사항 암기사항 아니고 이해할 사항이에요. 중요사항을 설명한다. 대리대상물의 표시 설명해야 돼요. 권리관계 설명하라고 그랬죠. 규제 및 제한사항 설명해야 되겠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리규제.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특이하니까 밑줄 쫙 그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 얘는 수익 분석해 주라고 그랬죠. 우리는 경제적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리을도 밑줄을 그어놓는데 대리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밑줄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인수할 권리라고 돼 있죠. 밑줄 쫙 그어놓고 이게 또 특이하네요. 이 물건 취득함에 따라 인수할 권리 의뢰인에게 브리핑 나가야 되죠.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설명서 몇 년 보존하라고요? 5년 동그라미 확 치고 그 다음 사건 카드 기록 남겨야 돼요. 몇 년 보존이다 역시 5년 동그라미 확 치고 자, 그 다음 이제 10일 내에 신고하시라고 했어요.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법원한테 10일 내에 신고하는데 그 신고사항이 있잖아요. 암기사항 아니다. 이 그림 기억나죠? 우리 매수신청 대리인이라는 신문은 이걸 떠받치고 있는 초석이 뭐라고요? 개공이라는 신문이다. 중개업을 못한다면 대리업도 못한다. 중개업을 신다면 대리업도 쉬어야 된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럼 대리인 개공사는 일정 사실이 발생하면 지방법원에게 그 사유 발생부터 10일 내에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 중개업을 쉰다. 휴업 신고했어요. 업무정지 먹었다. 쉬는 거죠. 10일 내에 신고해야 돼요. 중개업 등록 취소당했다. 폐업 신고해버렸다. 다음에 공인인사 자격을 취소한다. 중개업을 못할 사태가 벌어졌죠. 10일 내에 신고해야 돼요. 나아가 중개업을 하는 장소가 새로이 생겼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을 했거나 또는 그 분사무소 법인이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10일 내에 다 신고해야 돼요. 암기사항 아니죠? 감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 얘네도 있어요. 우리는 등자보수 4가지 계시죠? 얘들은 3가지 자격증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쪽 벽면에 개인인 계공은 7가지가 걸어져 있어야 된다. 7가지. 우리 4가지, 얘네 3가지. 거기에 플러스 해병대 전후의 휘장, 조세 성실납부 표창장, 그죠? 청소년 선도위원 위촉장. 자, 그 다음에 조치 이행 의무 있습니다. 법 및 집행관의 조치에 따른 의무가 있고 금지행위 1, 2, 3번 좌측으로 묶어놓는다. 1, 2, 3번. 이중으로 대리인 등록 신청 금지행위고요. 매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서 매신청으로서 매신청하면 안 되겠죠. 위임을 받았는데 그 사건 들어가면 안 되죠. 그게 2번이고 3번은 동일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 다른 2 이상의 대리인을 합니다. 안 되겠죠? 그 밖에 명의되어 명의를 빌리는 거, 형법상 경매 입찰 방해죄, 확인설명서, 필수 기사항 누락행위 다 금지행위. 넘어가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보증 설정에 별표해놓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돼 있냐. 대리인 등록 신청전이 지금 진하게 돼 있죠. 이걸 주의 꼭 하라는 얘기죠. 보증 설정에 대한 등록 기준이에요. 등록 신청 전에 하는 겁니다. 업무개 시전이 아니다.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다음 기타 부분 있죠. 작년에 이 기타 부분 가지고 또 이제 이걸 물어봤는데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쓰면 돼요, 안 돼요? 단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뒤로 와서 안 쓴다고 그랬죠, 이거? 다음에 2번 등록 취소하면 대리인 등록 표시 이거 제거하라고 그랬죠? 나아가 업무정지 먹으면 업무정지 먹을걸랑요 출입문 잘 보이는 곳에 써놓으라고 그랬죠? 그 부분. 자, 그럼 수수료 참고하시고 얘는 영수증제도 있어요. 영수증. 우리는 없죠? 다음 이제 실무교육 말씀드렸어요. 실무교육 별표돼 있죠 지금? 실무교육이 떴다. 무조건 법원 행정처장 찾아야 됩니다. 다시 실무교육이 떴다. 무조건 법원 행정처장. 아셨죠? 지방법원으로 바꾸는 거 조심하시고 법인은 대표자 진하게 써있죠? 법인은 대표자만 대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교육평가 들어가는 거 밑줄 쫙 그어 있죠? 그 다음에 32, 44 얘네는 감 잡았죠? 그리고 지금 감독 넘어가고 필취, 임취 있거든요 얘네. 업무정지 있죠 얘네도. 근데 필요적 업무정지가 있네요. 필요적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딱 쳐놔야 되죠. 업무정지를 명해야 한다가 있어요. 우리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죠. 그 다음에 기간도 우리는 최고가 6개월이죠. 야들은 1월 이상 2년이야. 기억하시고. 그럼 얘네는 왜 필요적 업무정지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 중기업 신담은 대리 업무 쉬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중기업 4개월 휴업 신고했잖아요. 지방법원장이 신고했잖아요. 지방법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해야 한다요. 중기업 업무정지 먹었잖아요. 10일 내에 신고했잖아요. 그럼 지방법원장은 그 기간 동안 업무정지를 명해야 한다요. 이해하셨죠? 이 정도만 주의하고 밑에 의견 진술의 기회란 말 나와 있죠. 우리는 등록 취소할 때 청문이죠. 업무정지 때는 의견 진술 받죠. 얘들은 그게 없어요. 과태료처럼 의견 진술의 기회를 10일 이상 기간 동안 주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얘네도 그러면은 등록 취소하면 증반납 해야 되겠네요. 며칠 내? 7일 내. 됐죠? 결론 161조 결론이죠. 여기서 표를 봤을 때 머릿속에 싹싹 들어오시면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대리인 규칙 비교, 우리 법과 대리인 등록 규칙을 비교했죠. 감 꼭 잡고 얘네는 인장 등록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래서 대리 업무 수행 시에는 무조건 우리 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합니다. 아셨죠?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싹싹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다 했나요? 문제 확인합니다. 올해 정규 강의가 끝나고 있죠? 시간 정말 잘 가죠? 시간이 안 가갖고 그냥 그 주변에서 혹시 시간이 안 가갖고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인인증서 학원 나오라 가세요. 그럼 그냥 한 5년은 그냥 휙 가버리니까.
두렵죠? 이까이껏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까이껏 하시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그게 안 되죠. 뭐 말은 그렇지만 얼마나 어려운 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기본서는 3,000페이지가 넘지. 문제집도 기본적으로 한 2,000페이지 되지. 환자하우스 아주. 어? 늙음하게 이게 뭔 개성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왕 시작한 거 빨리 끝내버려야 되죠? 빨리. 자, 76번 갑니다. 다음 중 매수신청 대리는 등록한 계획공사의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대리권의 범위 꼭 이해하자고 그랬는데 매수신청 보증 제공, 입찰표의 작성 제출, 차수임의 신고, 공유자 우선매 신고 다 대리권이 있죠. 그러나 임노민의 신청 대리, 즉시항고 대리권 없죠. 매각기일 연기 신청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77번 가죠. 22에 기출했는데 이건 섞어냈네요. 잡탕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매수 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되겠죠? 최저 매각가 10분의 1을 내줘야 되고요. 2번 차수임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맞죠? 또 물어보고 있고 3번 공유물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 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가 매수인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공유자는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이거죠? OX. X죠.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매각 기일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알아보셔야 되고 4번 차수임의 신고에는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그러겠죠? 낙찰자인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차수임의 신고는 매수 이거 책임이 없게 되겠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차수임의 신고는 보증금이 계속 묶여요. 매수인이 대금 납부할 때까지. 그래서 실무적으로 차수임의 신고 잘 안 하는 거예요. 10%가 계속 묶여 있습니다. 대금 안 납부할 때까지. 다음 5번 갑니다.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최고가 매수 신고를 차수임 매수 신고로 보게 되는 경우 알아보시겠어요?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고했어요. 그러면 최고가 써냈던 사람은 자동적으로 차수임 매수 신고에나 본다 그랬죠? 이런 경우 매수신청 대리는 그 차수임 매수 신고의 지위 포기할 수 있죠? 7번에 있는 내용이었죠, 아까.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8, 79, 80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81번 가볼까요?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당해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교육관에서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 경매 실무교육 나왔죠? 찾을 게 뭐라고요? 그렇죠. 법원행정처장. 틀렸죠?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거. 스킬 기억해두세요. 경매 실무교육에서는 지문이 뜨면 법원행정처장으로 되어 있는가 지방법원장으로 되어 있는가 체크한다. 그래서 실무교육은 법원행정처장이에요. 명심하시고 2번 지문. 형법상 경매 입찰 방해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OX. X. 3년이 아니고 2년이에요. 이건 특이하기 때문에 이해해 두시고 3번 매수신청 대리인을 등록한 계획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또는 협회공제 가입한 공탁을 해야 한다. 조심하세요. 대리인이죠 지금. 등록 전에. 등록 전에. 업무 개시 전이 아니에요. 4번님은 중개업과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 공인인증사인 계획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 금액은 서로 다르다. 다르다 같다. 같다. 둘이 같다. 시기만 차이가 있고 다 똑같다. 그러면 법인이 중개법인이 만약에 분사무소 2개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에요. 이 법인이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보증 설정 최소한 얼마 해야 돼요? 4억. 똑같죠 우리랑? 그 정도 이해하시고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 계획공사가 중개업에 휴업 신고를 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 처분을 하여야 한다. 알아보시겠어요? 예, 그래서 중개업 휴업 신고하면 대리 업무 정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그럼 82번 뭐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획공사는 매수신청 대리행하는 경우 각 대리행하다 대리권 증명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맞아요. 대리행위 할 때마다 대리권 증명문서 내라고 그랬죠. 대리권 증명문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등록증 4번을 말합니다. 세 가지 내야 돼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등록증 4번. 이걸 내고 다만 같은 날 여러 건의 물건을 경매를 같이 쫙 들어가죠. 이때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경매 대리행위를 동시에 한다.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이때는
2번 개공사는 대리행위를 하면서 소공사 또는 보조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OX. 직접 출석해야 돼요. 틀렸고 직접 출석이다. 3번 개공사는 대리 사건 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는 사건 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건 카드 5년 보존. 맞아요? 이건 교부 서면 아니다.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다음에 4번 개공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위임일에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 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한다. 맞죠? 5번 질문. 사건 카드나 확인서면 서명 날인할 경우는 공인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인정한 상행한다. 맞아요? 얘네는 인장 등록이 없기 때문에 서명 날인 시에는 대리 업무 수행 시에는 우리 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 사용한다고 그랬죠? 맞고요. 83번 가죠. 틀린 것은 1번.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해야 대리인 등록 취소 경우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다. 나왔죠? 중개사무소 폐업, 중개업 폐업 신고했죠 지금? 대리인 등록 취소했어요. 결격이? 아니다. 맞고요. 2번. 개공사는 등록증, 대리수수료표, 보증관계증서를 중개사무소에 보기신고서 게시해야 한다. 맞죠? 다음 3번 질문. 중개법인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그 임원이 실무교육을 이수한다. OX. X. 대표자만 받으면 되죠. 4번 질문. 중개업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내일 기간으로 경매 대리업 실무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되죠. 맞고 중개실무교육과 대리실무교육은 별도이죠. 다음에 5번. 실무교육은 평가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시간은 32, 44시간 이내에 나간다. 맞죠? 84번 가죠.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입니다. 대리대상만 표시 설명해야 되죠. 법령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도 설명해야 되죠. 규제 및 제한사항.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되죠. 4번 질문. 당해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 및 이전함에 따라 취득 및 이전 밑줄 쫙 긋고 부담 인수할 권리. OX. X. 자, 확인 설명사항에서 이 질문 제가 말씀드렸는데 확인 설명사항에서 취득 및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중립세율. 조세 가지고 이 장난 많이 친다고 그랬죠. 우리 과목에서 취득 및 이전 떴잖아요. 이유 불문 X예요 그냥. 취득 및 이전 없어요. 취득함에 따라 인수할 권리죠 이거. 이전이 빠져야죠. 이해되셔요? 네. 그럼 설명사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확인 설명사항에서 취득 및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중립세율. 틀렸죠?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중립세율이죠. 또 매각 및 매입이라고 떴어요. OX. 무조건 X예요 이거. 매각 및 매입에 따라 부담할 조세 중립세율. 틀렸다고 그랬죠. 양도 관련 조사 이렇게 나오면 그냥 알아보고요. 이전 관련 조사는 그냥 알아봐요. 근데 취득 및 이전 X라는 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4번 틀렸죠? 근데 잘 안 보이죠? 취득함에 따라 인수할 권리예요. 이전이 빠져야 됩니다. 틀렸어요. 치사하다고요? 치사하지만 만약에 시험에서 진짜 이렇게 내면 어렵죠. 근데 우리 확인 설명사항에서 취득 및 이전은 자주 냈었어요. 틀린 걸로. 취득 및 이전 조세 아니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해해 두시고. 자, 5번 대리대상물의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죠? 네, 그래서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되고 인수할 권리, 취득함에 따른 인수할 권리 기억해 두시고. 그럼 85번은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86번 볼까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개업공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죠. 업무를 떠나는 애도 같겠죠? 기억이 없는 것은 우리랑 똑같아요. 2번 개업공사는 매각 절차의 절정과 매각 장소 질서 위주로 하여 민사집행법의 규정 및 집행관의 조치에 따라야 되겠죠. 3번 질문.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없죠. 예, 뒤로워서 안 쓴다고 했고. 4번 개업공사는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신장 대리 업무나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죠. 4번 개업공사는 대리 업무에 정지 처분을 받은 때는 업무적인 사실을 당해 사무소 내 출입문에 잘 표시해야 되죠. 87번 잠깐 보죠. 사유 발생부터 10일 내 지방법원장에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거. 1번이죠 뭐. 소공이나 보조는 업무 수행할 수 없다고 했죠. 대리 업무. 그러니까 이들 고용했을 때라도 신고사항은 지방법원에 통보할 사항이 아니에요. 신고할 사항 아닙니다. 나머지 중기업을 쉬거나 안 한다.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신고해야 됩니다. 감 잡았어요? 88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89번 갑니다. 행정처분인데 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1번 개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에 관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있다. OX. X. 법원행정처장은 유일하게 실무교육에서만 나온다고 기억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지방법원장이다. 틀렸어요. 정답 2번 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으로 하되. 맞죠? 1월 이상 2년 이하. 임의적 업무정지 처분과 필요적 업무 처분은 구분된다. 알아보시겠어요?
얘는 업무유예 처분 하야한다가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3번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사는 처분을 받은 후부터 7일 내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얘네도 취소받으면 등록증 반납하는 규정이 있겠죠? 이거 맞고요. 4번 지방법원에 한 등록 취소 업무유예 처분하고자 한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업공사에 구술, 서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억해 두세요. 4번 청문 의견 진술 없죠 얘네. 그러니까 의견 진술의 기회를 10일 이상 기간 동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처럼. 다음 5번 질문. 중개사무소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개인인 개업공사가 사망한 경우는 그 개업공사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법인인 개업공사가 해산한 경우는 당해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부터 7일 내 등록증을 관할 지방법원에 반납해야 한다. 맞겠죠? 얘네는 사망 시 반납 규정이 있죠. 우리는 없지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도 원래 있었다고. 사망 시에는 세대를 같이 한 자가 지첩시 등록증 반납해야 한다. 7일 내에 반납해야 한다.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삭제했어요, 이거. 그래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갖고 돌아가시면 그냥 휙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유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납, 내가 죽거든. 그죠?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 맞았거든. 우린 삭제했는데 얘는 살아있어, 이거. 90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91번 하나 보죠. 둘이 비교예요. 대리인 등록과 매신청 대리인 등록입니다. 둘이 비교인데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맞죠? 2번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등록관청해야 되고 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해야 되죠. 3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실무교육 권한은 시도석에 있지만 대리인 등록 실무교육은 법원행정처장의 권한이 있고 4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 및 매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이다. OX, X. 우린 등록 요건 아니죠? 그래서 틀렸어요. 5번 질문. 중개사무소의 등록의 결격사유와 대리인 등록 결격사유는 서로 다르죠? 예. 그래서 4번 정답이었고요. 92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93번 문제가 작년 문제였는데 우리가 이미 풀어봤지만 얼마나 쉬웠나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개업공사의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라 대리인 등록 취소되는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는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왔죠? 맞고 2번 개업공사는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 매신청인으로서 매신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지행위죠? 맞고 3번 개업공사는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맞죠? 우리 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나련하여 영수증 교부합니다. 4번 소공사는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OX, X. 너무너무 쉬웠고 다음에 5번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사는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 의장을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러겠죠 뭐. 그래서 4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다 했나요? 오늘 바빴죠 좀? 다음 주는 동영 모의고사 시작이죠 지금? 그러면 목요일 어제가 무슨 과목이에요? 개론? 개론 종강했나요? 그럼 개론 수업부터 시작하겠네? 아, 세법부터 시작해요? 동영을? 아, 8월 31일서부터? 먼저 하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럼 동영이 문제를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동영 저도 지금 현재 문제를 다 내놨는데 문제가 어렵습니다. 뭐 쉽게 낸다고 했는데 제 수준에서 이제 쉬운 거고 어려우실 거예요.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겁니다. 근데 잘 참아주세요. 잘 견뎌내시고 동영을 잘 거치잖아요. 이걸 잘 거치게 되면 평균 적어도 10점 이상 무조건 올려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개법은요. 그분이 오시는 시기가 동영이에요. 그분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분이 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중개법 어느 날 갑자기 지문들이 딱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여기 장난치고 여기는 장난치고 이거 딱딱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동영을 하다 보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계속 따라오시고 다만 이제 뭐 10월 달은 특강으로 마무리하죠. 특강으로. 그러니까 2주 동안 특강으로 일단 마무리하는데
뭐 글쎄요. 이게 2주 전에 중개법을 끝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 페이스를 유지할지 좀 의문점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갖고 뭐 원장님 하루 정도 특강 더 하시죠. 너무 노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안 들을 것 같아서 내가 KTX 타고 내려오기 싫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황을 봐서 그때 이제 보완할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동영을 잘 따라오고 그러면 제가 상황을 봐서 문제를 100선 정도를 다 한번 다룰까 이거를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 중이고는 생각 중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어쨌든 그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동영에 자신감을 갖고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영을 하면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당부컨대 꾹 참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시험을 어렵게 연습하고 저는 철저하게 시험을 쉽게 보자. 연습은 어렵게 하되 시험은 쉽게 보자. 욕 나올 정도로 쉽게 보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보다는 주로 어려운 문제들을 위주로 많이 다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도 꼭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고. 그래서 고생하셨고 다음 주 동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